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마지막 달까지 오름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2년 10개월 만에 주담대 변동금리가 최고치를 찍었고 영끌족의 이자 부담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7월 노원구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한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부동산 앱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이 사는 곳보다 더 큰 평형의 매물이 1년 전 자신이 매수한 가격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버티자 모드지만 내년 금리가 한 차례 더 오르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거 패닉셀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막차라 생각하고 서울 외곽 지역에 집을 산 영끌족들이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끌족의 고난의 행군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마지막 달까지 오름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변동금리를 책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신규 코픽스가 1년간 2.65%포인트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연합회가 15일 발표한 코픽스는 4.34%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1월 코픽스가 1.69%였는데 그동안 가파른 상승 속도를 보였습니다. 코픽스가 4%를 넘은 건 2010년 1월 공시를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12년 10개월 만에 주담대 변동금리가 최고치를 찍었고 영끌족의 이자 부담도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2년 전 서울 마포구 공덕레미안 아파트를 산 차씨는 4억 7천만 원짜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6일부터 6.49%로 오른다는 문자를 받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신용대출 1억 원 금리는 이미 7.47%까지 올라갔습니다. 차씨는 오늘부터 한 달 이자만 200만 원이 넘었어요. 연말이 더 팍팍하네요. 허리띠 졸라매서 원금을 한 푼이라도 빨리 갚는 수밖에요. 라고 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대출 2개 이자만 합쳐도 한 달에 222만 원이었습니다. 원금까지 합치면 360만 원을 매달 갚아 나가야 합니다. 차씨는 처음 대출을 받았던 2020년 12월에만 해도 금리가 3%대였다. 라며 집값은 떨어지는데 이자는 오르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힘든 시기가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라고 했습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8%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16일 기준으로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전날 코픽스 상승폭을 반영해 5.19에서 7.72%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만 해도 3에서 5%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껑충 뛴 셈입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대출 가상금리 인하를 압박했고 은행들도 이 방향에 동참했지만 시장금리 상승세가 워낙 가팔라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금융권의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시중은행들은 곧 또 한 차례 가상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개입에 대해 예외적인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일부 비난을 받더라도 역할을 해야 한다. 라고 언급한 만큼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금리를 내리고 우대금리를 늘려서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이달 들어 전세대출 금리 최대 0.85%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고 NH농협도 1월부터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1.1%포인트 인하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영끌족의 고난의 행군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4일 빅스텝을 밟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 인상을 내년까지 지속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니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도 덩달아 뜁니다. 하느니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내년 첫 통화정책 방향회의는 1월 13일 열립니다. 지난해 7월 노원구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한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부동산 앱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이 사는 곳보다 더 큰 평형의 매물이 1년 전 자신이 매수한 가격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직거래된 실거래가는 이미 매수 가격과 엇비슷한 상태. 1년 만에 재산정된 금리는 5% 가까이 올라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할 원리금은 80만 원 이상 불었습니다. A씨는 생활비를 아끼며 버티고 있는데 금리가 한 번 더 오르면 더는 어려울 것 같다. 라며 집값마저 급격히 떨어지는 걸 보니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건지 자괴감이 들어 매일 밤잠을 이루기 어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집 마련에 막차라 생각하고 서울 외곽 지역에 집을 산 영끌족들이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통상 이들은 집값 상승기 주택담보대출의 신용대출, 더 나아가 보험사 대출 등을 최대치로 끌어모아 실거주 목적의 내 집 마련에 성공한 2030 세대들입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에 비해 수입이 적은 탓에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폭이 큰 노 도강의 둥지를 틀어 집값 경착륙의 위기에도 직면했습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노 도강 지역의 집값은 일제히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노원구입니다. 11월 기준 전월 대비 2.82% 하락해 25개 자치구 중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노원구는 올 한 해만 누적 기준 7.34%가 하락해 지난해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했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은 억 단위로 떨어져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일례로 노원구 대상 아파트로 꼽히는 상계동 포레나 노원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지난달 11월 7억 7천만 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 대비 2억 1,70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도봉구와 강북구 역시 경착륙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도봉구의 매매 가격은 올 6월 전월 대비 0.03% 하락한 이후 그 폭을 키워 11월 1.13%까지 확대됐습니다. 강북구는 올 6월까지만 해도 0.01%의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나 7월부터 5개월간 누적 기준 1.96%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소강 상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하락폭은 매달 커지고 있고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거나 하락폭이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거주 중인 영끌족에게 집값 하락이 좌절감을 안겨주는 존재라면 금리 인상은 직접적인 부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기준금리 격차가 1.25%포인트 더 벌어져 국내 금리 역시 내년 더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내년 역시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우리나라 주담대이자 상단이 10%대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1년 변동금리 상품에 가입해 내년 재산정을 앞둔 영끌족으로서는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버틸 수 있으면 버텨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실제 영끌족 중에서는 여윳돈이 생기면 대출을 갚아나가거나 생활비를 아끼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도봉구의 아파트를 산 B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로 빌린 6천만 원을 최근 모두 상환했습니다. B씨는 결혼 이후 가족 계획을 위해 남겨놓은 여윳돈이었는데 내년 금리가 재산정되면 부담이 얼마나 더 커질지 알 수 없어 대출부터 갚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북구의 아파트를 매수한 C씨는 최근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마련한 1,500만 원을 신용대출 일부를 갚는 데 썼습니다. C씨는 청약통장은 웬만하면 살려두라고 하지만 1주택자가 되면서 활용도도 떨어졌고 몇십만 원이라도 당장의 이자 부담을 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라며 10년 이상 모아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내년 한 차례 금리가 더 오르면 이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영끌족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노원구에는 아파트를 산 20대 1인 가구들도 적지 않은데 금리가 더 높아지면 1에서 2년 전 패닉바잉에 나섰던 이들이 이번엔 손해를 보더라도 매물을 내놓는 패닉세를 할 수도 있다 라며 이런 사례가 눈에 띄게 늘면 일대 집값은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평생 사는 집이라 생각하면 큰 문제 없어요. 이제 집은 남아도는데 살 사람은 없는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외벌이 1억 연봉 고소득자도 반씩 저축한다고 치면 연 4천. 10년 모아봐야 4억인데 강북 끝 국평이 10억이었다니 1억 연봉자가 20년 모아도 못 사는 가격이 이게 미쳤던 거지. 내 자식이 영끌족이 아니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젊은 부부들 빚에 쪼들리게 됐으니 출산율은 더 떨어지겠네요. 5개월 전에 3억 더 주고 사신 분들, 빚 내신 분들은 다시는 빚 못 내겠구나. 트라우마 생기겠다. 집값 떨어지는 게 아니고 미천을 뛰던 가격이 안정이 되어가는 겁니다. 비싸도 30평대는 4, 5억이 맞는 것 같아요. 아파트 5억 넘어가면 비싸요. 올라간다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건 알고 구매했을 테니 모르고 구매했다면 좀 미련한 사람. 서민 살라고 개발한 동네인 노도강이 10억이었다니. 낮아져도 그냥 놔두고 버텨. 방법이 없다. 하락세가 있으면 다시 회복기가 있고 그러다 보면 다시 상승세가 있는 거야. 물론 상승세가 언제 찾아올지는. 집값이 하락하는 소식은 정상인데 동시에 고금리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건가. 여하튼 내년까지 잘 버티길 스스로에게 기도해본다. 문제는 IMF가 내년에 부동산이 위태롭다고 했습니다. 하락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반토막 나면 그게 정상화 시작임. 주변에 집 산다는 사람 자체가 없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부동산 문제도 크다고 봄. 고금리가 아니라 원래 이 정도 금리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쳐서 초저금리 된 것입니다. 비정상으로 급등한 건 비정상적으로 급락하는 게 정상. 오른 만큼 내리는 법 얼마나 더 떨어질지 지켜보자. 얼른 팔고 나와야 합니다. 이자도 감당 어렵고 계속 폭락하면 오르기도 힘듭니다. 작년 이맘때 이 정도의 하락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든 내년 이맘때의 가격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떨어진 것보다 분양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 아직도 거래 가격은 말도 안 됨. 작년 초였나 집값 오른다고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고 난리를 치던 마누라 간신히 설득시켜서 사면서 4년만 더 기다려보자고 한 내가 자랑스럽다요. 아파트를 사야 되나? 대출이자 죽을 때까지 내는 거면 그냥 월세 살면 안 됨. 고금리보다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다. 가격이 내려야 매수하지. 죽어서 짊어지고 저승가라. 아파트 귀신들.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현상임. 환호해야 될 증상이고. 근데 이 현상이 한국 경제와 약간 맞물려서 같이 떨어지는 원인이 있단 게 약간 우려이지. 부동산은 실거주 목적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금리가 문제도 있겠지만 수출 저하, 인구 감소, 기업 폭리 기다려보시라.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